그러면은 뭐 당장은 조기연금을 받는 게 이득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65세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5년을 앞당겨서 받으면은 65세에 내가 월 100만 원 받을 거를 70만 원으로 30% 감액을 해서 받더라도 5년 동안이면은 연간 840만 원씩 4,2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매년 연금은 오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3%씩만 받아 감안을 해도 5년이면은 한 뭐 총액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65세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면 제로인데 5년 동안은 제로인데 5년 동안에 5천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일정 기간은 이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65세에 월 100만 원인데 5년을 앞당겨 받아서 월 70만 원씩 받는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71세까지는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72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정상적인 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72세 전에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조기연금 받는 게 이득이지만은 72세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어차피 65세부터 내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은 뭐 62세, 63세, 64세는 연금 소득이 제로인 건데 차라리 30% 감액됐더라도 내가 60세부터 받겠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에 내가 월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 감액된 70만 원을 받아도 5년 동안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65세 때 월 150만 원씩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내가 5년 동안 나 안 쓰고 투자를 할래. 내가 65세 때 월 150만 원 연금을 받는데 60세부터 30% 감액된 105만 원씩 받을 거야. 105만 원씩 받는데 그거를 차곡차곡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5년 동안 투자를 할래. 그럼 빨리 받아가지고 땡겨 받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금융 전문가가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105만 원씩 60세부터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해가지고 매년 5%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했더니 78세예요. 78세. 77세까지는 조기연금을 받아가지고 연 투자 수익률 5%를 올리면서 하니까 보니까 아까 72세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늘어나요. 근데 이것도 역시 78세를 넘기면은 정상적인 연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내가 연기연금을 신청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65세부터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뭐 다른 소득도 있어. 배당 소득도 있고 이자 소득도 좀 있어. 그리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수하셔가지고 나도 평균 수명 이상은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5년 늦게 받겠어. 이렇게 하신 분들의 손익분기점은 87세. 그러니까 이분들은 87세까지 사시면은 늦게 받는 게 유리한 거죠. 연기해가지고 연 7.2%씩 5년 늦춰 받으면은 최대 36%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지만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90세, 95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불리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기연금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래 사냐, 오래 살지 못하냐. 그거는 대충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우리 가게 어떤 유전적인 그런 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아, 우리 집안은 장수하는 집안이다. 아니면은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다. 또 자기의 건강 상태, 내가 지병이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암에 걸렸다거나 뭐 무슨 좀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심각한 어떤 지병이 있다. 나는 아주 굉장히 뭐 건강하다. 그래서 개인의 수명과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득이에요. 지금 국민연금 제도에 보면은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은 내가 조기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이 중단이 돼요. 그 소득을 초과하면. 그게 얼마냐? 올해 기준으로 해서
298만 원이에요. 이게 세전 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후로 하면은 한 300만 원 후반대 정도의 내가 소득이 있으면은 조기연금을 받더라도 그 소득을 넘어가면 조기연금이 중단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별다른 소득이 없어. 그리고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 분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조기연금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이거 조기연금 받으면은 손익분기점이 언제일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조기연금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지 말고 마음 편히 받아라. 다음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감액해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낼지 모르지만은 4년,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이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 2022년 9월에 연간소득 3,400만 원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그게 1,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또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거노인들 중에 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돌아가신 뒤에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받는 국민연금의 40 내지 60%를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나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빨리 받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이 오히려 조기연금이 아니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자기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최대한 버티면서 생활을 하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증액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연기연금을 신청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벌어놓은 게 떨어지면은 조금 더 풍족한 연금을 가지고 노후까지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라는 게 보면은 선진국들의 독거노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연금을 받는 게 낫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기의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기연금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 설명 잘 감안하셔가지고 충록자 불견산, 사슴을 쫓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고지학의 경제버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